오늘은 은퇴를 몇 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선 은퇴 후에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것인지를 잘 인식하고 있으십니까? 또 그것에 대비한 계획은 세워두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은퇴 후 월급이 사라지고 나서 소득과 지출에 대해 고민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가 얼마나 부족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셨는지요? 현재 부동산과 현금이 얼마나 갖고 있고 은퇴 후에는 이것을 어떻게 재배치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을지를 큰 그림을 미리 그려두어야 합니다. 기존 갖고 있는 아파트는 월세를 놓고 작은 평수로 이사해서 자금을 얼마를 마련하고 은행 이자가 낮으니 목돈이 있다면 상가를 구매해서 임대소득으로 매월 얼마를 벌겠다든지, 또 부족한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연금을 더 들어서 연금을 몇 살부터 받겠다든지를 금액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계획해 두어야 합니다. 정말 제일 먼저 할 일은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하는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둘째, 동준비 중 특히 연금을 몇 살부터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이 생긴 것입니다. 요즘 3층 연금으로 노소득 보장을 강조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으로 부족분을 보완하라는 내용입니다. 늙어서 월 평균 최소 생활비가 개인 기준으로는 104만원, 부부 기준으로는 174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령 평균이 약 90만원 정도로 부부 기준 최소 생활비의 겨우 절반 정도만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추가적으로 가입해야 생활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70%이지만 퇴직연금의 가입률은 52%로 근로자 2명 중 1명이 가입하고 있고 연금저축 가입률은 32%로 근로자 3명 중 1명만 가입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을 방문하면 통합연금 포털의 내 연금조회 화면을 통해 본인이 가입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내 연금 자산이 적정 노후 생활비 대비 얼마나 부족한지 조회할 수 있고 부족한 경우에는 매달 얼마씩 추가로 납입하면 되는지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생활비를 100% 충당할 수 없다면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주택 다운사이징 또는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노후 생활비를 추가로 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소득 공백기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은 50대 중반인데 국민연금 수령은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춰지기 때문에 약 10년 가까운 소득 공백기가 발생합니다. 이 시기에는 소득은 줄어들지만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경우가 많아 자녀 교육비 지출은 여전합니다. 따라서 한창 지출이 많은 50대에 퇴직을 한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의 소득 공백 기간을 메워줄 수 있는 징검다리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목돈의 여유가 있습니다면 매달 고정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이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임대 수익에 투자하십시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55세부터 수령하여 국민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에 가교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여건이 되면 최대한 가입을 해야 합니다. 50대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5년 동안 매년 1,800만원 한도 금액을 추가 납입하면 은퇴 후 큰 도움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현재 부채는 얼마이고 은퇴 전에 부채를 모두 상환을 할 수 있는가? 은퇴하기 전에 가급적 부채는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가계의 3분의 2가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부채가 있는 가구의 평균 부채 금액은 약 7천만 원입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의 평균 부채가 약 8,50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부채 원인은 주택 마련 40%, 부동산 마련 19%, 잔월세 보증금 마련 6.5% 등 부동산 관련 부채가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50대가 빚을 해결하지 못한 채
퇴직을 하게 된다면 고정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로 써야 할 돈을 매월 은행 대출 이자를 갚는데 써야 하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을 수 있고 보유 부동산도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 자산과 부채의 규모, 대출 금리, 상환 기간 등을 점검하고 은퇴 전까지 부채를 어떻게 갚아나갈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만약 현금이 없다면 부동산을 줄여서라도 은퇴하기 전에 부채는 상환합시다. 또 가입한 보험도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 지출이 많으면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보험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50대가 되면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과 종신보험은 줄이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의료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질병 및 상해보험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과 암보험의 보장기간은 가능한 한 길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자녀 지원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할 것인지 결정했습니까? 우리나라는 10명 중 8명 이상의 부모가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를 보니 대학 졸업 때까지 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취업할 때까지 17%로 나타났습니다. 자녀 한 명을 대학 졸업 때까지 지출하는 돈이 약 3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비용은 평균 약 2억 6천만 원으로 결혼 비용의 70% 약 1억 8천만 원은 신혼집 마련 비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의 결혼까지 챙긴다면 한 명당 5억 원을 넘어섭니다. 자녀 교육비와 결혼 비용은 은퇴 후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를 부부의 합의와 결정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앞으로 현실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솔직하고 깊은 대화를 일찍부터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식에게 과도하게 투자하다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보다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은퇴 후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계획하셨습니까? 비싸고 작더라도 도심에서 생활할 것인가, 귀농, 귀촌을 할 것인가는 은퇴 후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아놓은 돈도 없고 앞으로 목돈을 모을 방법도 마땅치 않은 퇴직을 몇 년 앞둔 5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 주택 다운사이징과 주택연금은 은퇴 후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집을 줄이는 주택 다운사이징으로 노후 자금도 생기고 큰 평수에서 살 때보다 관리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싼 지역으로 이사를 하여 확보한 돈으로 부채를 상환하거나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면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던데 그대로 있고 싶은 분들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부부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평생 동안 거주하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입니다. 7번째, 재취업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래 일하는 것만큼 확실한 은퇴 준비는 없습니다. 요즘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는 금리가 내려갈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직장의 가치는 반대로 올라갑니다. 만약 월급 150만 원을 받는다면 시중금리를 감안한다면 현금 11억 원을 맡겨두고 받는 이자와 맞먹습니다. 일자리는 금전적인 도움뿐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돈이 안 되더라도 평소 하고 싶었던 일, 인생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을 선택합시다. 솔직히 노인 일자리가 자체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취업하려는 젊은이들도 넘치는데 은퇴자들을 채용하려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재취업이 안 된다고 조급한 마음에 준비 없이 창업에 뛰어드는 것이 최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의 3에서 4년 생존율이 38.2%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재취업을 잘하려면 퇴직 전부터 필요한 교육을 받거나 훈련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취업 확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사람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재취업 정보는 주변 인맥을 통해 얻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8번째,
평생을 즐길 놀거리가 있습니까? 은퇴 이후에는 일상생활 자체가 곧 여가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은 넘쳐납니다. 따라서 여가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문제는 은퇴 후 행복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여가 활동은 TV 시청 46%이며 그 다음은 인터넷, SNS가 15%, 게임, 산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에는 TV 보는 시간을 줄이고 진지한 여가 활동을 개발해야 합니다. 산책, TV 시청, SNS 등의 일상적인 여가만 즐길 것이 아니라 성취감을 느낄 수 자원봉사, 악기 연주, 목공 등의 진지한 여가를 개발합시다. 노력이 훨씬 더 필요하지만 더 높은 성취감과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입니다. 직장 다니는 동안 평생 취미를 찾아보고 다양한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동호회 활동을 통해 둥지를 마련해 놓아야 은퇴 이후의 여가를 행복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9번째, 평생을 함께 할 친구가 있습니까? 주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없다면 누구든 고독한 말년을 보내야 합니다. 노년기에 가장 힘든 것이 외로움이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의 수는 행복도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세상 끝까지 함께할 친구들을 만들고 관리하는 일에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친구의 안부를 묻고 만남을 갖추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친구 관리를 잘 해야 인생이 외롭지 않습니다. 10번째,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대부터는 만성질환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50대의 건강관리가 100세까지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각종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10년마다 5%에서 10%의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노인성 근감소증은 체력 저하와 2차 질환을 유발합니다.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이상 규칙적으로 꾸준히 해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합니다. 균형 잡힌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꾸준히 관리한다면 노년의 삶의 질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자, 10가지 모두 체크해 보셨나요?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체크하시고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시다 보면 노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